누구도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우주적인 난제. 어벤져스 중에서 누가 제일 강할까? 최강의 어벤져스를 뽑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울트론 이후 가세한 2기 어벤져스입니다. 아직까지 어벤져스 오리지널 멤버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링크된 첫 번째 영상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 2기 어벤져스 역시 여러분들의 투표로 최강의 멤버가 결정됩니다. 과연 누가 최강의 어벤져스일까? 세계 대결 그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Avengers! 첫 번째 후보는 날개로 날아오르는 공중전의 귀재 팔콘입니다. 공중구조대 출신인 샘 윌슨이 군사 임무에서 착용했던 특수수트 팔콘을 착용하고 공중전에 특화된 히어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제트 엔진과 날개의 결합으로 자유자재의 공중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날개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방탄 쉴드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제어로 유도 사격이 가능한 로켓포, 또 침투와 첩보, 공격 기능까지 갖춘 다기능 드론 레드윙이 추가되어서 공중전과 원거리에서는 발군의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군용으로 제작된 팔콘 수트의 원래 목적이 헬기 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구조임무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신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해도 그 공격력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력 강화가 전혀 되지 않는 날개형 장비이기 때문에 팔콘의 물리력은 평범한 인간과 동일하다 할 수 있고요. 팔콘의 주무기 역시 양손으로 발사하는 9mm 자동권총이 전부입니다. 날개 달린 히어로라는 기본 컨셉만 보더라도 공중전이 아닌 지상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팔콘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후보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탄생한 또 한 명의 슈퍼히어로 워머신입니다. 토니 스타크의 절친이자 미 공군의 무기 공급 책임자인 제임스 로드 중령이 토니 스타크가 개발한 수트의 힘을 빌려서 워머신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이언맨과 동일하지만 워머신이라는 이름답게 좀 더 무기와 화력에 특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Get out. 양팔에 장착된 머신건과 어깨 뒤에 장착된 미니건을 기본으로 현재는 로켓 런처까지 가능한 좀 더 강력한 화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근접전을 위한 파워스틱이나 음파로 공격하는 특수무기까지 전투에 따라서 다양한 무기가 추가되는 것도 워머신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머신의 가장 큰 약점은 장착 속도나 휴대성 면에서는 아이언맨의 최신 수트보다 훨씬 뒤처진 구형의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That's awesome. Give me a suit, okay? Oh, I'm sorry, they're only coded to me. What does that mean? I got you covered. 더불어서 대부분의 공격력이 총기류의 화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탄약을 무한정 공급할 수 없는 외형 강화 수트의 특성상 일정 시간 전투 이후에는 공격력이 급감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Okay, what? 세 번째 후보는 초자연적인 힘과 과학기술이 접목된 슈퍼히어로 비전입니다. 세포와 비브라늄이 결합된 신체 조직에 마인드스톤의 신비한 힘과 토니 스타크의 운영체제인 자비스가 결합된 정신을 바탕으로 토르의 멸리리에서 나온 에너지로 완성된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외형을 바꿀 수 있고 분자구조를 변형해서 물체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리력으로는 공격조차 되지 않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마의 마인드스톤에서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자격 있는 자만이 들 수 있다는 토리의 멸리르를 단번에 들어올리는 걸 보면 그의 잠재력은 가늠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하무적으로 보이는 비전을 제압했던 건 바로 스칼렛 위치였죠. 사실 스칼렛 위치의 능력이 마인드스톤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에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파워에는 약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고요. 11호에서 워머신을 공격했던 실수나 이번 인피니티 워에서 한 번의 부상으로 치명상을 입었던 걸 감안하면
비전의 최대 약점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스템상의 원인 모를 오류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후보는 비전을 무너뜨린 최강의 전사 스칼렛 위치입니다. 하이드라가 로키의 셉터에 있는 마인드 스톤의 힘으로 탄생시킨 초능력자로 초스피드를 가진 퀵실버와 쌍둥이 남매입니다. 스칼렛 위치는 초능력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여러가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환영을 보여주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정신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물리력을 발휘하는 염력, 단순한 염력을 능가하는 에너지 파장도 발산하죠. 자신의 몸을 조종해서 단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에너지를 쉴드처럼 사용해서 총알을 막아낼 수도 있는 거의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의 강력한 능력을 거의 무방비로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손이 자유로워야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과하게 느껴지는 그녀의 손동작은 괜히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런 손동작을 통해서만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격에도 꼼짝하지 않던 스칼렛 위치가 워머신의 음파 공격에 속수무책 당했던 건 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후보는 스칼렛 위치인 완다보다 12분 먼저 태어난 쌍둥이 오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퀵실버입니다. You didn't see that coming? 스칼렛 위치와 함께 하이드라의 실험으로 탄생한 초능력자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가 그의 유일하고 또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퀵실버는 단 한 편의 영화에만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의 스피드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I have a little picture. 정확히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벤져스 멤버 중에서 퀵실버의 스피드를 당해낸 히어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의 물리력 자체는 평범한 인간과 다를 바 없지만 극대화된 스피드에 힘이 더해지면서 금속으로 된 울트론의 졸개들을 손쉽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간의 능력 발휘 이후에도 힘이 다 빠진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고요. 풀스피드를 내기 전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스피드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유독 마블의 영화에서는 퀵실버의 능력이 상당히 평가절하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What? You didn't see that coming? 팔콘, 워머신, 비전, 스칼렛 위치, 그리고 퀵실버, 이렇게 5명의 2기 어벤져스 멤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히어로는 누구일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화면 우측 위에 I자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최강 어벤져스 2라운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 3라운드에서는 11월을 계기로 가세한 3기 어벤져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히어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